이랬던 피자가 이렇게 변하고 이랬던 초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민은 음식의 이민을 동반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변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화요리입니다. 특히나 중화요리는 그 무서운 적응력과 침투력으로 유명해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서민층부터 부유층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요리로 인식되고 있죠. 중화요리의 세계 진출은 화교의 역사와 함께 갑니다. 역사적으로 음식 문화 하면 중국을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거기다 해외로 이주한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자기네들 문화를 빡세게 지키면서 생존했던 터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지 문화에 역으로 영향을 끼치는 입장이었거든요. 중화요리는 어떻게 세계 모든 곳에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터전에서 제각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지식해적단이 예전에 올린 화교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면 훨씬 재밌고 이해도 잘 되니까요. 요거 안 보셨으면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화요리의 진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건 단연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쪽은 길게는 해상 무역이 눈부시게 발달했던 송나라 시기부터 짧게는 정화의 대원정으로 유명한 명나라 때부터 이미 화교 사회가 형성됐는데요. 때문에 중화요리 역시도 일찍이 들어와서 예로부터 현지 음식 문화와 서로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고 이쪽을 거쳐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서양 음식 중에도 사실은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남아시아를 거쳐 들어온 중화 요리가 그 기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케첩 다들 좋아하시죠? 이게 사실 중국에서 기원했습니다. 원래는 지금의 복건성 지방 사람들이 만들어 먹던 피쉬 소스의 일종, 조개나 생선 같은 걸로 만드는 짭짤한 소스였는데요. 원래 이름은 복건말로 꾸에짭, 한국 발음으로 하면 규즙이에요. 복건성 사람들이 명나라 시절부터 말라카 해협 쪽으로 많이들 진출했다 보니 현지 사람들도 이 소스를 깨짭이라 부르며 받아들여서 먹기 시작했고 대항해 시대 이후 이게 영국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토마토를 이용해 만드는 토마토 케첩으로 변한 거죠. 비슷한 예로는 이제 여러분이 놀이동산 가면 먹는 추러스가 있는데요. 얘네는 원래 요티아오라고 부르는 길쭉한 밀가루 튀김에서 출발했습니다. 요티아오는 송나라 시대부터 먹기 시작한 강남 지방의 소울푸드로 중국 대륙이나 동남아시아 화교 사회에서는 거의 밥과 마찬가지의 위상을 가진 주식인데요. 이게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에스파냐인들을 통해 멕시코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요티아오는 짭짤하게 먹는 주식이지만 추러스는 달게 먹는 간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티아오에서 기원한 또 하나의 음식이 바로 꽈배기! 꽈배기도 20세기 초 화교들을 통해 들어온 요티아오가 변형된 음식인데요. 역시나 추러스처럼 달게 먹는 간식으로 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추러스랑 맛 비슷하죠. 의외로 한국에도 경상도 일부 지방에서는 원조 유태오처럼 콩국물이랑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간편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로 이만한 게 없다고 하네요. 근데 또 한국 아니랄까봐 국밥처럼 말아먹는 음식으로 변했다는 거. 이처럼 워낙 그 역사가 오래되고 화교 인구도 많아서 동남아 중화 요리들은 현지 음식과 이래저래 융화가 많이 일어난 편입니다. 복건 요리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름부터가 그냥 복건식 한자 발음인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호키엔미라고 복건식 볶음면이 유명한데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복건면, 이외에도 이름이 미로 끝나는 건 대부분 중국식 면 요리라고 보면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미고랭처럼 미라는 단어가 뒤가 아니라 앞에 들어가는 음식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현지 음식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미 자체가 우리말의 면처럼 국수라는 뜻으로 쓰인 거라 냉면이나 쫄면 같은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동남아시아 중화 요리하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락사라든지 하이난 치킨 라이스 같은 게 이쪽 화교 사회에서는 소울푸드예요. 락사는 중국식 탕면에 동남아시아식 커리를 가미한 국수 요리로 타이거 맥주랑 같이 먹으면 거의 뭐 극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하이난 치킨 라이스는 말 그대로 해남성 출신 화교들이 만든 요리. 닭을 우선 기름에 구운 뒤 그 육수로 밥까지 지어 함께 내놓는 음식입니다. 이쪽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요리라면 얘네들은 무조건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이제 쌀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쌀국수는 보통 비훈 내지는 꾀띠아우라고 합니다. 비훈은 한국 발음으로 미분, 즉 그냥 얇은 쌀국수 계열이고, 미분당 아시죠? 꾀띠아우는 넓적 쌀국수 계열로 동남아 전역에 온갖 바리에이션들이 있는데요. 사실 태국 대표 요리인 팟타이도 원래는 짜장면처럼 그냥 현지화된 중화 요리의 일종이었어요. 이름도 원래는 꾀띠아우 팟이라고 해서 돼지고기 들어간 다분히 중국스러운 음식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 재료가 바뀌고 이름도 꾀띠아우 팟타이, 즉 태국 볶음면이 돼버린 거죠. 19세기를 전후해서 중화 요리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태평천국에 난 이후 청나라가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로 런을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수백 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해외로 나갔던 복건 화교들과는 다르게 이쪽은 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모집된 광동성 출신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축이라서 광동 요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하나의 일파를 형성하는 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19세기부터 대륙 횡단철도 건설 인부로 사탕수수 농장 일꾼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현지식으로 변형된 중화 요리 바리에이션이 꽤나 다양하죠. 이쪽은 지리적으로도 멀고 식문화가 워낙에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 본토 중화 요리랑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편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야채보다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단맛을 강조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민 초기부터 중국 음식점들이 다른 백인 식당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으로 어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구 문화권에서 중화 요리는 싸고 간편하다라는 이미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메뉴로 대표적인 게 이제 로우메인이나 차우메인, 찹수이 같은 게 있는데요. 로우메인이나 차우메인은 광동식 볶음면의 일종으로 메인이 결국 면이라는 뜻이고요. 찹수이는 한국 발음으로 잡쇠, 이런저런 재료들을 썰어서 볶아 먹는 잡채 같은 요리예요. 중화 요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볶음밥류도 프라이드 라이스라고 해서 많이 먹고요. 고기 요리로는 이제 닭튀김류 요리가 주류입니다. 그냥 딱 중화 요리하면 여기서는 오렌지 치킨이나 세서미 치킨 같은 걸 떠올리죠. 쿵파오 치킨이나 제너럴 소우 치킨처럼 이름이 좀 특이한 메뉴들도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통해 원조 요리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쿵파오 치킨은 궁보라는 관직명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원래는 꿍바오지딩이라고 하는 사천 요리의 일종인데 워낙 중국 내외로 널리 퍼진 요리라서 한국 중식당에서 궁보기정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곳이 종종 있어요. 제너럴 소우 치킨은 소시 성을 가진 장군이 즐겨 먹던 치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이 일화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좌종당입니다. 이 소가 한국 발음으로는 좌라서 제너럴 소우 치킨이라는 이름은 따지고 보면 좌장군 치킨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본토에도 그래서 좌종당계라고 부르는 친척벌 요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와 별개로 이 유래 자체는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인도 쪽에도 19세기 이후 중화 요리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영국 따라 들어온 광동성 출신 중국인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아메리카에 있는 중화 요리들과 비슷해서 역시나 닭튀김류 요리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여기에 인도 특유의 재료와 향신료 등이 영향을 끼쳐서 인도식 커리에다 중화식 볶음 방식을 차용한 잘프레지 커리나 인도식 치즈인 빠니르를 매운 소스와 함께 볶아버리는 칠리 빠니르 같은 요리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뭔가 어째선지 미국 쪽이나 인도 쪽이나 닭으로 만든 요리들이 많죠. 사실 중국 요리하면 원래 돼지고기가 부동의 메인 재료거든요. 한국식 중화 요리만 봐도 그래요. 짜장면에도 돼지고기 들어가고 짬뽕에도 돼지고기 들어가고 마파두부에도 돼지고기 들어가고 탕수육은 아예 돼지고기 튀김입니다. 라조기, 깐풍기 같은 닭튀김 요리들도 라조육, 깐풍육으로 호환돼서 돼지고기 버전이 따로 존재하고요. 근데 왜 미국이나 인도에서는 닭이 기본이냐? 이게 다 눈물 나는 현지화 과정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물들입니다. 중국인들이야 뭐 다리 달린 건 책상 빼고 날개 달린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 잡식성으로 유명하지만 인도나 미국에는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들이 많아서 특정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존형으로다가 식당 운영하던 중국 음식점들이 원래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들어가던 레시피들을 그냥 다 닭고기로 바꿔버린 게 지금까지 와버린 겁니다. 실제로 미국 유대인들이 의외로 중화 요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가까운 데로 가볼까요? 일본.
고대로부터 부대끼며 살아온 이웃 국가인 터라 뭐 언제부터랄 게 있나 싶겠지만 이쪽도 의외로 중화 요리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건 19세기 말 근대화의 물결이 몰아치면서부터였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 중에 가까운 한반도나 일본으로 간 경우도 꽤 있었고 또 일본은 직접 대만과 만주, 중국 대륙을 침략해 수십 년 동안 해집고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화 요리는 근대 일본인들의 식성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이 개화 이전까지 거의 1000년 넘게 공식적으로 육식이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항 직후까지만 해도 고기를 이용하는 요리법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이 육식 금지령을 폐기하고 국민들한테 뒤늦게 고기 요리 좀 먹으라고 추라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서양식 고기 요리에 워낙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잘 먹으려고 하질 않아서 난관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걸 그냥 튀김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야채들 사이에 꽁꽁 숨겨버리는 식으로 접근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이 이제 돈가스나 스키야키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서 큰 역할을 하며 일본인들의 식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게 바로 중화 요리였습니다. 중화 요리는 면이나 밥처럼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기본 재료에다 돼지고기를 비롯한 육류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했거든요. 또한 일본 요리에서 육식만큼 빈약했던 게 이제 밀가루 요리였기 때문에 특히나 밀가루 면으로 된 요리 중에 중화 요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은데요. 라멘이나 짬뽕, 야끼소바 같은 국수들이 이런 식으로 일본식 중화 요리에서 출발한 음식들입니다. 얘네들 보면 일본 음식인데 어째선지 중국식 숟가락이 나오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멘은 한국 발음으로 람면이라고 해서 서북지방에서 먹던 수타면이 일본식으로 변형된 음식. 라멘의 기본이 되는 돼지뼈 육수 자체가 전형적인 중국식 탕면의 조리법이고 라멘 위에 올라가는 고명 중 하나인 차슈도 광동 요리인 차씨유가 현지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오래된 음식점에서는 라멘이 아니라 중화소바라고 부르기도 하죠. 짬뽕은 복건 화교들로부터 유래한 요리로 남은 재료를 섞어서 탕면으로 만들어 먹던 게 시작인데요. 원래는 진화 우동, 그러니까 중국식 우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왜 뜬금없이 짬뽕이라는 이름이 됐는지는 아직도 학계의 미스터리인데 복건 말로 밥 먹었냐 라는 말에서 왔다는 설, 오키나와 사투리 참프루에서 왔다는 설, 아니면 그냥 웍 돌리는 소리가 짬뽕 짬뽕 해서 짬뽕이 됐다는 설 등 여러 설이 분분합니다. 철판구이도 사실 중국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게 토착화된 겁니다. 아니 애초에 일본은 이런 식으로 고기 구워 먹는 문화 자체가 멸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근데 또 지금은 이게 역수입돼서 오히려 중화권 현지에서도 일본 요리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죠. 이외에도 일본식 군만두 교자나 덮밥의 일종인 천진반 같은 것도 중화 요리 계열인데요. 이거 아재들은 다 아실 겁니다. 드래곤볼 캐릭터 이름들이죠. 실제로 요리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드래곤볼 작가님이 캐릭터 이름 요상하게 짓는 걸로 유명한데 특히나 음식 이름으로 된 캐릭터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본식 중화 요리는 한국에도 꽤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6, 70년대까지는 중국집에서 우동을 팔기도 했고 군만두도 야끼만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식 중화 요리의 간판 음식인 짬뽕도 애초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뒤 한 번 더 변형을 거친 거고요. 중국집 기본 반찬이 단무지인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뜬금없는데 한국식 중화 요리가 한중일 삼국의 절묘한 퓨전 요리라고 생각하면 그럴싸한 부분입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중화 요리, 정말 전 세계 어디에나 있고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중국인들은 평생을 살아도 중국 요리들을 다 못 먹어본다. 근데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국 내에 있는 요리 다 먹어본 사람이 등장한다 해도 해외로 퍼져나간 중화 요리까지 치면 이제 겨우 절반 클리어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뭔 수를 써도 다 못 먹는 게 팩트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번 영상에서 한국의 중화 요리들까지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압축하고 줄여봐도 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대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중화 요리에 대한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